자, 오늘 이제 저희가 9주차 이제 수업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강의는 한번 했는데, 그 오늘은 이제 실제 그 발표 사례들을 저희가 좀 피칭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심사할 때,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오늘 좀 캐치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 자료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저는 주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발표를 주로 이제 IR 그 피칭이라고도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항상 발표하실 때 꼭 그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맨 처음부터 정답을 무조건 투자자한테 알려주고 그 정답을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전략으로 초반에 막 회사 명만 딱 넣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저희는 무조건 표지부터 딱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고객이 누구고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차별화해서 고객에게 어떤 베너핏을 줄 거냐, 또는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 곳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했는지, 이런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요거만큼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 발표 자료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 IR 즉 사업계획서 발표를 쭉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즉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사항들은 뭐냐면, 딱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첫 페이지에서 아, 창업팀들이 발견한 문제랑 해결책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정말 좋은 아이템인지 궁금하네. 이거를 여러분들 딱 그 표지에서부터 바로 이제 캐치를 해요. 그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는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아, 이게 트렌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발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팀과 고객이 직접 경험한 문제가 매우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대체제나 경쟁사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항상 저희 심사위원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제랑 경쟁사가 있다면 그들이 아직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결해 주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그 다음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제 창업팀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객 반응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돈을 어떤 식으로 벌고 싶은지, 그 다음에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랑 전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 이 매력적인 시장의 경쟁사도 있을 텐데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브랜드가 없는 듣보잡인데 시장에 어떻게 진입해서 파일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최소 5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이 이제 무엇이냐를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흐름으로 저희는 이제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역지사지처럼 아, 심사위원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니까 요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각 장표에서 다 전달하면 되겠구나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IR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의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그 PSST 있잖아요.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이 요 구조에 맞춰서 거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로블럼 부분에서는 이 배경 및 문제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부분에서는 여기 이 고객 반응과 어,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업 부분에서는 시장 규모, 경쟁사 차별점, 시장 진입 전략, 마일스톤 재무 계획까지 볼 수 있고, 팀 역량이 이제 팀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시로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과연 팀들이 이걸 잘 썼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테스트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제 어제 하나 보여드린 게 이 프라이머에서 하고 있는
데모데이의 이제 이 봄봄이라는 이 스타트업의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각 슬라이드별로 우리가 투자 심사역이라면 또는 우리가 정부 지원 관계에서 우리가 과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저 장표에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리바이즈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영상 5분짜리라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5분짜리 영상 이제 시청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중심의 원스톱 커머스 플랫폼 봄봄을 운영 중인 나비효과 이정렬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시죠? 근데요, MZ 세대들은 특히 쇼핑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온라인 정보 검색 점유율은 약 70%로 네이버의 뒤를 이어 구글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패션, 뷰티, 가전 쇼핑 정보에서는 네이버와 구글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쇼핑에 적합한 서비스는 아니죠. 유튜브에서 쇼핑 정보를 찾아보면 엉뚱한 컨텐츠들이 섞여 나오고 각 컨텐츠별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썸네일에서 괜찮은 상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길게는 2, 3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친절하게 링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여러 번 포털 검색을 하고 또 각기 다른 사이트별로 회원가입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앱 봄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봄봄에서 트위드 자켓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을 담고 있는 컨텐츠가 전부 나옵니다. 각 컨텐츠별로 어떤 상품들을 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내 키와 몸무게를 설정해서 나와 비슷한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만 볼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아우터로 설정하면 다른 상품은 제외하고 아우터만 보다가 괜찮은 상품을 발견하면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해당 상품이 등장하는 구간에서 영상이 바로 재생되고요. 영상 속 다른 상품들도 다 볼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브랜드, 색상, 심지어는 광고 여부까지도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한눈에 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담고 있는 다른 컨텐츠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포털 검색하고 회원가입하는 이런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문부터 결제까지 봄봄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봄봄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저희는 판매 수수료를 얻고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은 단순 PPL 수익이나 유튜브 조회수 기반 광고 수익 외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 없이 판매 수수료라는 강력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희 앱과 판매자의 상품을 홍보할 것이고요. 저희는 낮은 비용으로 유저를 획득하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크리에이터와 판매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 컨텐츠와 상품 가짓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면서 플라이휠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BM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담긴 메일을 보내본 결과 2주 만에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 50명으로부터 수익 모델이 도입된다면 꼭 함께하고 싶다는 사전 신청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은 기존의 단순 협찬 중개나 대여 중개 서비스는 많았는데 이렇게 유튜버들의 고충을 A부터 Z까지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는 봄봄이 처음인 것 같다.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반응이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모델, 플라이휠 다 좋은데요. 결국에는 유저들의 반응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약 2달 전 저희는 약간의 피봇을 거쳐 서비스를 론칭했고 2개월 만에 월 이용자 수 1,000명에서 1만 명까지 10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설치당 평균 비용은 1,2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저들의 앱 사용 행태 또한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 재사용률은 60%, 한 달 내 재사용률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기반 패션 이커머스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롱폼, 숏폼, 라이브 등 전체 동영상 이커머스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잠잘 때 빼고는 이렇게 서비스를 홍보하는 배너를 메고 다녔습니다. 작년 7월에 법인을 설립한 저희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성과를 내며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홍보 배너를 메고 다닐 정도로 허슬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허슬뿐 아니라 실력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요교에서 일하며 디지털 마케팅과 B2B 영업 전반에 대해 배웠고, 대학 시절에는 100명 규모의 스타트업 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이끌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레엄님은 국내 탑 유튜브 MCN 회사인 트레저헌터에서 일하며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익혀왔고, SKT를 비롯한 여러 스타트업에서 기획 역량을 다졌습니다. 민성님은 저희 본본 베타 버전의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전부 혼자 개발해낼 정도의 실력과 빠른 러닝 커브를 가지고 있고요. 승복님은 쿠팡의 엔지니어로 일하시다 저희 팀과 비전에 공감하시어 합류해 주셨습니다. 뭐 부정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이커머스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동영상과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고요. 그 거대한 변화의 태풍을 저희 나비효과가 리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누구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분인데 사실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죠. 그래서 요 5분짜리 영상을 보고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실제로 이 팀들이 어땠는지 한번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 표지를 딱 봤을 때 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이제 한 번씩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좋은 점은 유튜버 중심의 원스톱 커머스 플랫폼 본범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유튜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커머스 그 제품들을 실제 이제 커머스로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자들이 빠르게 커머스를 할 수 있게끔, 즉 유튜버 중심으로 커머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소개를 잘 표현은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거를 우리가 굳이 더 잘 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템 제목 쓸 때 제가 이제 굉장히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조금 더 정량적인 표현으로 강조하는 게 좋고, 또 좋다면은 시장의 규모를 좀 반영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라면은 유튜버 중심의 원스톱 커머스 플랫폼보다는 이게 시장 규모를 아예 표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최근의 성과를 좀 어필하는 부연 설명들을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좋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본인이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가장 클 경우에는 23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3조 원 시장 규모에서 2개월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유튜버 중심의 원스톱 커머스 플랫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와, 시장 규모 굉장히 크다. 야, 근데 그 시장에서 2개월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어? 그러면은 진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네들은 나비 효과라는 이 팀 이름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나비 효과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썼고, 자기네들은 실제로 이 제품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떤 방식의 서비스인지, 즉 이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딱 보면 이제 모바일 앱인지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 한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이 팀이라면은 이 모바일 이미지 자체를 핵심 기능, 즉 심사위원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이게 원스톱 커머스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오히려 제품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막 여기 표지에서 막 제품 사진을 막 여러 개를 막 붙여넣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딱 봤을 때, 얘 모바일 앱이구나.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팀이 주장하고 있는 원스톱 커머스라는 게 가능할 정도의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님도 그렇고 다들 지금 MVP 테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명도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장 규모도 한번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MVP 테스트를 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고객 지표를 모았는지를 언급을 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저번에 우리 모이글 대표님 그 IR 자료 보면은 그 발표 자료 보면은 본인이 그 MVP 테스트했던 결과들을 바로 표지에서부터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 현황.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쇼핑 정보를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고객들이 그냥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막 이런 시대보다는 이제는 유튜브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최근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아, 그렇구나. 요즘 트렌드가 요즘 MZ 세대들 특히 이 MZ 세대들은 아, 유튜브에서 오히려 쇼핑 정보를 검색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구나. 그럼 저기에 기회가 많겠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조회수가 뭐 8만 회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오히려 조회수가 막 한 50만 회 이상, 뭐 100만 회 이상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하나의 아쉬운 포인트였고요. 그거 외로는 전반적으로 이 장표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작성했던 장표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 정보를 검색할 때 1020 세대들의, 즉 MZ 세대들의 유튜브 사용률이 약 70%이다. 그리고 여기 밑을 보면 나스미디어 인터넷 이용자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 이제 뽑아온 걸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여기서 좋은 점은 야, 1020 세대가 지금 유튜브 시청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70% 정도로 그 수치를 아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로 높구나. 정말 유튜브 커머스 시장에 기회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심사위원 관점에서는 캐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주장한 게 아니라 이 본인이 실제로 이 나스미디어 인터넷 이용 조사에서 결과값을 뽑아온 거니까 이게 되게 객관적인 증거를 얘가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이거를 발표를 했던 시점이 아마 22년도이었는데 이게 21년도 자료를 가져온 거니까 굉장히 이제 최신 자료를 가져온 부분에서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최신성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정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가요. 계속 시장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튜브는 패션, 뷰티, 가전 카테고리에서 쇼핑 정보 탐색 점유율이 1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유튜브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보여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좋은 거는 아,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패션, 뷰티, 가전 쪽이 아, 이게 쇼핑 정보 탐색 점유율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면 패션이나 뷰티, 가전 쪽 관련해가지고 커머스를 공략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이거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이 트렌드가 이렇게 지속하는 트렌드인 건지, 즉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대표님, 요즘 쇼핑 정보 탐색률 1위라고 아까 제시한 장표에서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던데 그게 올해만 그런 거냐, 아니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냐, 아니면 줄어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 장표까지 내가 여기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펜딕스에다가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 이게 비교를 해보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숫자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아, 이게 성장하는 시장이구나라고 하면서 더 긍정적인 기대치로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나 시장에서 이런 기회 발견했다. 근데 이런 기회를 발견을 했는데, 기존 서비스에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여하튼 기존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패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즉, 기회 요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나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서 기회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발견한 문제는 이거야라는 게 이제 스토리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쇼핑 정보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관련 없는 이미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1주차 때 여러분들 문제 정의하고 하는 부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문제 정의를 할 때 그 여러분들 5I를 활용해 가지고 근본 원인을 정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것도 한번 정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야, 이게 기존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뭐야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쇼핑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가 이렇게 제대로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대안책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이제 이런 룩북 사례는 딱 보면은 이게 좀 선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딱 보게 보면 이런 건 이제 눈이 딱 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과연 좋은 증거 자료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사실은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오히려 이거를 활용할 바에는 이거 빼버리고 다른 예시를 넣던가 아니면은 진짜 요거 두 개만 남겨놓던가 그런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잡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들. 자, 첫 번째는 관련 없는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 영상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24분 21초, 17분 11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이게 썸네일에서 괜찮은 쇼핑 상품을 발견하더라도 진짜 긴 영상을 시청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페인이 있다라는 것들은 건드려준 건 좋아요. 근데 이 썸네일에서 쇼핑하고자 하는 제품을 찾았다는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뒷받침하는 예시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넣지 않고 말하는 것과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에 미스매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기존 서비스에 또 문제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 두 번째는 긴 영상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번거로운 포털 검색 및 각기 다른 사이트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즉, 여기 이제 예시를 보여주죠. 즉, 유튜브로는 설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설명에 자세히 넣지 않으면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근본원이. 그래서 문제 정의가 이제 세 개죠. 하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긴 영상 시간. 세 번째는 번거로운 포털 검색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해결 방안을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제품 소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선택지라고 보는데 이게 심사위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정의에 대한 이 팀의 해결 방안이 뭔지를 온라인을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자신 있게 우리 쇼핑에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 제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1, 문제 2, 문제 3에 대해서 해결 방안 1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 2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 3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한 번은 연결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운 좀 이 장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이게 아쉬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상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제품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발표 자료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토타입을 준비해 가실 건데 그거를 이제 화면을 잘라 가지고 그 프로세스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영상 방식으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는 30초 분량의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고객이 딱 봐도 즉 심사위원이 봐도 내가 고객이라도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정말로 이 대표가 주장을 했듯이 긴 영상 시간 시청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굳이 또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제품을 재검색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딱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고객 관점에서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게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보여준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지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아쉬운 부분으로 굳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공간들이. 이 화면이 막 넘어가면서 고객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게 대표가 말하는 거를 놓치면은 결국에는
심사위원 관점에서는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제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부연 설명 같은 거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또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에서는 심플하게 유저, 크리에이터가 우리의 이제 고객군이고 유저가 우리로부터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판매 수수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방식으로 가고 나머지 수수료를 우리가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간결하게 표시를 딱 해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수익 모델은 유저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발생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수수료를 취득을 하는구나.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이 판매 수수료를 취득을 하는구나. 근데 아쉬운 거는 과연 수수료는 몇 프로를 했을까? 크리에이터는 몇 프로의 판매 수수료를 가져갈까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수익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몇 프로를 하셨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완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시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 보여주고 질문이 나오면 그때 내가 어펜딕스에다가 정리해 가지고 질문 나올 때 그 어펜딕스에 자세한 수익 모델을 설명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Q&A를 대응을 할 거냐 이제 그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 자료 만들 때는 반드시 어펜딕스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말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로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어펜딕스에다가 보완을 하셔가지고 보여주면서 발표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주간 기관에서 발표 자료는 뭐 15장에서 20장 이내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발표 자료는 15장에서 20장이지만 뒤에 어펜딕스 붙이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해요. 그래서 어펜딕스는 최대한 준비해 가시고 어펜딕스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상 질문이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 발표 예행 연습을 할 때. 그때 좀 캐치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 다음으로 또 수익 모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별도 리소스 투입 없이도 강력한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쉬웠던 거는 이거는 이게 왜 수익 모델이지? 이거는 오히려 기대 효과 아니야? 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기대 효과인 거지 수익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비게이터가 잘못 여기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발표자를 만들 때 말씀드렸듯이 이 내비게이터를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수익 모델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대 효과야.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줘야지 심사위원들이 지금 이 대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캐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익 모델에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이거를 그 뒷받침하는 예시 사진이나 증거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요 수익 모델이랑 이 타이틀이 안 맞았다는 건 아쉬운 거. 다만 이 크리에이터들이 왜 본범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가치 제안들을 잘 제시하는 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도 리소스 투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크리에이터 분들은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얘기를 해요.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플라이휠 효과라고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제시한 그 선순환 구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딱 하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야 이제 얘네 예비 창업팀인데 아니 이제 초기 단계 1년차 창업팀인데 무슨 벌써부터 선순환 구조를 얘기를 하냐. 아싸리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마케팅 전략이 무엇이고 이걸로 인해서 고객 획득 비용이 얼마나 나왔고 LTV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너무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이상적인 효과들을 얘기를 해준 거는 되게 와닿지 않는 내용. 이거는 사실은 시리즈 A, B, C 단계에 있어서 이 서비스가 탄력을 받고 거기에서 다음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에게 어울리는
자료이지 이렇게 예비 창업팀들이 제시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발표 자료에서 나는 플라이휠 효과를 전달할 거야. 이거는 저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시고 오히려 실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것인지를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반응을 보이죠. 이제 이게 고객 반응이에요. 그래서 고객 반응인데 우리 2주 동안 50명 모았다? 이거 되게 자랑할 만하죠.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이해관계자인데 얘네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잘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작동될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퀄리티가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퀄리티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중에 이제 질문하겠죠. 이거 크리에이터 분들 퀄리티가 혹시 A등급이나 뭐 S등급 또는 B등급, C등급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등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S등급은 뭐 팔로워 몇만 명 이상을 우리는 S등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숫자를 제시한 건 좋지만 정량적으로 퀄리티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제시해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리에이터 반응이 되게 좋다는 거를 이 대표가 자신 있게 이제 또 제시를 해요. 여기서 잘한 거는 실제로 이 카카오톡에서 받은 피드백을 딱 두 개만 보여줘요. 간혹 가다가 많은 창업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피드백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다 나열을 해요. 다 나열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저희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뭔가 좋다고는 하는데 저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다가 여러분들 바로 다음 장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깨에 그 짊어진 그 무게감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동안 내가 발견해왔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프로토타입과 MVP로 만들어낸 결과물들,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 인터뷰 해가면서 간신히 얻어냈던 그 소중한 고객의 보이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제시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발표를 할 때는 이 5분, 10분, 15분이라는 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고된 시간이에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딱 하나만 준비해 가고 그 스토리 하나에 맞춰 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각 화면에서 내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딱 2개에서 3개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야 돼요. 즉 여기서 내가 우리 고객들로부터 정말 좋은 피드백 받았어. 근데 그 피드백이 이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이 피드백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략 한 2개 정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크리에이터 반응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제 되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크리에이터야.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과하게 나왔죠. 어,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라고 이제 너무 강렬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 팀의 그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임팩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는 임팩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저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퀄리티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을 안 보여주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 진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크리에이터 퀄리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가면 어땠을까가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객군이 2개잖아요. 하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의 그 패션 정보들을 보고 옷을 구매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이 유저 반응을 보여줘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는 이 장표는 굉장히 잘 정리한 장표라고 보는데 이렇게 딱 시한성 있게 보면은 거의 한 10일 단위로 정리를 했죠. 10일 단위로 정리를 해가지고 즉 우리 이렇게 즉 단기간이지만 4개월 동안 이런 성장을 했어. 10배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2개월이군요. 2개월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10배 이상 성장한 건데 MAU는 1만 이상 그리고 CPI는 평균 즉 우리 앱을 인스톨레이션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명당 1,200원 미만 정도 들더라라고 마케팅 예상 비용까지 다 뽑아줘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즉 커스터머 애쿼지션 코스트, 우리가 신규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마케팅 예산이 얼마냐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얘네가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또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느끼는 이제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저거 빨리 만나가지고 밸류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투자하자. 이런 절박함으로 이제 이 팀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쉬운 거는 이 대표가 그 피칭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저희가 뭔가 피벗을 했는데 그 피벗을 한 이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아쉬운 거는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10배 성장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펜딕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뽑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저 반응을 또 보여줘요. 이것도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유저는 일주일 내 재사용률, 이건 이제 리텐션이죠. 그리고 한 달 내 재사용률, 이게 굉장히 높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우리 서비스를 더 열렬히 쓰더라라고 하면서, 아, 그럼 여기는 신규 고객 확보만 되면 알아서 이게 락인 효과가 생겨서 재사용률이 되게 좋아지는구나. 10명 중에 70%나 한 달 뒤에 재사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얘네들이 지금 서비스를 엣지 있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것들로 전달이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투자자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신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기대해야겠죠. 근데 아까 그 부분을 뒷부분에서 플라이휠로 이제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수익 모델이 유저가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금액의 수수료의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객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지표가 있을까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근데 아마 이거는 이 팀이 이게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안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제 어펜딕스로 뺐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겠죠. 대표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지표 내용이 없던데 그거는 현재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시장 규모를 이게 탐색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일단 탐색적으로 보여준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적어도 셈하고 쏨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의 그 기본적인 시각은, 야, 너네 아까 분명히 수익 모델이 있다고 했지. 근데 그 수익 모델에서 어, 옷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해서 그걸 매출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쏨이랑 셈은 그 수익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5조가 아니고 23조가 아니라 뭐 5조의 뭐 10%가 뭐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5% 정도가 또 5%인 뭐 한 2.5조 정도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셈하고 쏨은 자기 수익 모델 가지고 현실적으로 공략 가능한 시장, 그리고 또 셈은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수익 모델 기반의 시장 규모가 셈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제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가볍게 넘기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죠. 아, 여기 대표가 셈이랑 쏨은 계산하는 법을 모르나 보구나. 그럼 저 쏨 시장이 되게 아직은 무의미하네. 이 대표는 유튜브 기반 뭐 패션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아, 쟤는 지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퀘스천을, 의문부호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즉, 탐셈 쏨을 쓸 거면은 특히 셈이랑 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 기반으로 이 전체 시장의 크기와 공략 가능한 시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소개로 넘어가요. 팀 소개는 자기네들 홍보 배너 메고 다니는 허슬러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얘네 이 팀은 열정적이다. 야, 지하철에서 저렇게 홍보 배너 들고 돌아다닐 정도면은 얘네들 좀 열심히 하는 편이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앞에도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시장 진입 전략, 즉 아까 마케팅 전략이랑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이죠. 그리고 마일스톤,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적어도 한 5년 뒤까지는 어떤 식의 성장을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이 팀들이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아예 빠져버리고 팀 내용으로 바로 가버린 거죠. 되게 급한 거예요. 앞에서 되게 많은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팀 소개에 오히려 이제 이 팀은 비중을 두고 이제 간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질의응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팀 마지막 장표에서 우리는 서비스 기획, 개발, 영업, 마케팅, 운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여주죠. 이제 본인들의 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여기 뭐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도 있네. 마케팅 했구나. 트레저 헌터, 이거 다 좋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야, 이 팀은 패션 정보 관련해가지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패션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이 없지? 이게 요거 이제 퀘스천인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또 질문을 하겠죠. 대표님, 왜 팀에 다 개발자 뭐 이렇게 그냥 사업 개발팀들만 주로 있는데 패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트업이 또 그 고민해야 되는 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좋은 파트너와 함께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 파트너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 안 돼 있다는 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요거 발표 보시면은 이게 그 애니메이션 효과로 해가지고 한 명 소개해주고 또 한 명 띄우고 한 명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 발표하실 때 애니메이션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쓰는 게 간혹 이게 신의 한 수로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네들이 이 내비게이션 쓴 게 왜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대표가 하는 말을 계속 우리는 듣고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 옥래연님 이제 사진 띄워주고 옥래연 소개하고 하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 대표 얘기는 알겠고 다른 팀원들도 어떤 팀원들일까 계속 궁금해하니까 이게 시선이 움직이는 속도와 말이 듣는 속도에서 이 미스매치가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는 정말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전도 좋았던 게, 자, 우리는 유튜버 중심의 커머스, 원스톱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비전은, 우리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종합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서는 이제 비전 제시가 이제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마다 각 장표의 내비게이터를 한번 쫙 뽑아내가지고 그 내비게이터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그 빠진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본범은 1번 표지부터 21번 비전까지 딱 봤을 때 총 21장의 장표를 구성을 쭉 했죠. 쭉 했고 그러면 얘는 이제 각 장표 구성을 어떻게 했냐를 보면은 이 팀이 어디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써서 장표를 구성했는지가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발표를 할 때 어디에 내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구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보면은 얘는 최근 트렌드에서 내가 발견한 기회들을 이 시장 현황에서 세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 서비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 알고리즘이 최적화 안 돼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긴 영상 시청 영상 봐야 되는 거, 세 번째는 네이버에서 재검색해야 돼. 이 세 가지 문제를 하죠. 그리고 제품 소개를 두 페이지에서 걸쳐서 보여주고, 그 다음 수익 모델 두 개 보여주고, 마케팅 전략을 하나, 그리고 크리에이터 반응 세 개, 유저 반응 세 개 해서 고객 반응을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보여주죠. 그리고 팀 소개 두 개 해서 보여주죠. 자, 그러면은 연결되는 지점들을 보면은 얘는 지금 표지, 문제 배경, 문제 정의 전달했고 해결 방안 제품 소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 전달했고 비즈니스 모델 전달했고 시장 규모 전달했는데 요거 안 했구나. 그리고 시장 진입이나 성장 전략은 여기 마케팅 전략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충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해결 방안도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바로 제품 소개에 넘어가 버렸죠. 이것도 해결 방안 제도 소개 안 했죠. 마일스톤 빠졌죠.
팀 역량 여기서 이제 2페이지나 얘기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비전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 보면서 이 대표가 좀 이제 뭘 미스를 했는지가 이제 하나하나씩 더 이제 정리가 되면서 보이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왜 이 21장, 21장에서 표지랑 그 맨 뒤에 요 비전, 요거 두 개 빼면은 19장이거든요. 자, 19장 중에 이 팀은 트렌드와 서비스, 기존 서비스 문제에 무려 6장을 할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우리 같은 심사위원들은 특히나도 이렇게 초기 단계의 예비 창업팀이나 1년 차 또는 2년 차 단계의 팀들을 딱 보면은 이 팀들이 아직은 드라마틱한 성과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시장에 대한 그 트렌드가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문제 정의를 제대로 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자기도 IR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챌린지를 되게 많이 맞다 보니까 19장 중에 무려 6장을 여기다 할애를 한 거예요. 문제 정의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제품 소개로 넘어가죠. 그러면 19페이지에서 표지랑 비전을 뺀 19페이지에서 무려 6장을 이렇게 문제 정의했었다는 거는 거의 3분의 1이 여기 문제 배경과 문제 정의에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발표 자료 준비할 때는 문제 정의, 최근 트렌드, 기존 서비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여기 앞부분이 이게 설득이 잘 돼야지 이 뒷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쓰셔야 된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빠져 있는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장표에 대한 구성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저라면은 아까 거를 쭉 보면은 일단은 시장 현황을 세 가지로 했는데 시장 현황은 두 가지로 좀 줄일 것 같아요. 다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쇼핑 정보를 검색하는 MZ세대의 트렌드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장 정도로 정리해서 시장 현황으로 묶어버리고 거기에서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기존 대체제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정의는 그대로 가져야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 가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문제 1, 2, 3으로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품 소개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해결 방안으로 반드시 방점을 찍어두고 기존 서비스 프라블럼 1번이 있으면은 솔루션 1번이 매핑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온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투자자는 가급적이면 이게 기술 스타트업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는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들이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지, 즉 진입 장벽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장 정도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수수료 좀 포함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반응을 이 세 장이나 썼는데 이건 한 장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아까 퀄러티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두 장으로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반응은 두 개로 했는데 유저 반응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 대 다만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구매한 지표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같이 넣어주는 걸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3점 쏨인데 이것도 미흡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을 두 장이나 썼는데 그 대신에 성장 전략, 마일스톤, 투자금 규모와 활용 전략 그리고 팀, 파트너 포함해서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죠. 즉 똑같은 21장인데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꼼꼼하게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발표 자료 작성을 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표지 목차 부분에서 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PSST 방식으로 발표 자료랑 사업 계획서 작성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IR 덱의 구조와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식은 이렇게 문제 배경 및 문제 정의, 실현 가능성은 해결 방안, 제품 소개, 성과 지표, 그리고 경쟁사 차별화. 그리고 성장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 모델, 시장 규모, 시장 진입 전략 및 성장 전략, 그리고 마일스톤, 그리고 팀 구성은
팀 역량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MVP도 저는 되게 좋은 성과라고 봐요. 그래서 MVP 테스트 했는데 좋아. 그러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이게 좀 초반에 저는 MVP 테스트 했는데 성과가 잘 나왔어요. 이거 초반에 얘기해주고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 정의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낮춰주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표자나 팀 역량이 좋으면 대표자나 팀 역량을 그냥 아예 앞으로 표지 다음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것도 좋아요. 즉 여기서 딱 보면은 요 팀 자체를 여기로 그냥 아예 표지 다음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이쪽 분야의 전문가구나. 그래서 표지에서 얘기했던 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구나. 뒤에 이제 내용들을 더 신뢰감 있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정량적인 숫자 중심으로 문제 강도, 즉 이거 불편해요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프로세스는 한 단계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분 이내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과정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커스터머 애코지션 코스트, 즉 잠재 고객을 획득하는데 우리 얼마 들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을 여러분들은 아직은 LTV를 뽑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LTV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CAC까지는 뽑아낼 수 있으니까 CAC라는 숫자들 좀 얘기를 해주면서 심사위원들이 저기는 되게 정량적으로 잘 뽑았네. 그럼 저거 가지고 한번 내가 투자했을 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캐치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좋은 트렌드를 발견했고 그 트렌드 속에서 나는 굉장히 기회를 하나 잘 찾아냈어. 나는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판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판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저거 되게 좋은 트렌드다. 저거 되게 좋은 문제정이네. 그럼 저거 고객들한테 이 정도 돈을 써가지고 저 정도 고객을 확보를 했으면은 이 정도 투자금이면 어떻게 성장할까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판을 설계를 해야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틈을 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내용이나 이미지 같은 거 쓰시는 것도 배제하시고 모든 장표에 들어가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꼭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저렇게 발표를 하실 거면 여러분들 이런 이제 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표 스크립트도 미리 작성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달달달달 외우면은 내가 작성한 이 발표 스크립트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 문제점들을 뜯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표를 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계속 고개 끄덕거리면서 저 말이 맞지. 그렇지. 저 말이 맞지. 이런 그 긍정의 시그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강의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뭐 질문 주셔도 좋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곧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저 네네. 네. 동훈님. 발표 장소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하는지 그게 좀, 음. 네. 보통은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강의실 보면은 대학교 강의실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어요.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딱 한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막 하죠. 음. 그럼 발표 자료 세팅 같은 거는 뭐 미리 USB 꽂아서 하면은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아니면 개인 컴퓨터를 아, 가지는 게 좀 나을까요? 거기에 이미 다 세팅돼 있고요. 미리 발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가이드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 이제 제출을 미리 해 두시고,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 제출하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 파워포인트로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많이 작업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글꼴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특이한 글꼴 쓰시는 분들 많은데 글꼴을 미리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파일에. 그래서 여기 파일에 여기 보면은 옵션이 있죠. 옵션이 있고 이 옵션에서 여기 보면 추가 기능으로 쭉 가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 추가 기능으로 쭉 가보면은 확인한다. 아, 고급. 여기 고급으로 가보면은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잠깐만요. 이렇게 폰트를 이 파일에 저장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예. 폰트를 파일에 저장하는 게 있는데 저장 옵션에 있나 보구나. 예. 예, 여기 파일에 글꼴 포함. 요거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고 파일의 글꼴 포함 요거 체크하시고 하시면은 좀 특이한 글꼴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가 깨지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아요. 그 보니까 발표를 한 10분 정도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그게 10분에서 15분. 네. 네, 생각보다 10분이면 조금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 5분 그렇죠. 정도 준비하면 별로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10분이라고 하면 10분 다 채우는 게 좋아요. 음. 네, 그래서 10분이면 넉넉하게 뭐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9분에 끝나셔도 괜찮고요. 근데 5분 안에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5분은. 오히려 천천히 발표하시듯이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전달하실 내용들은 설명을 잘 해서 전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발표가 10분이고 그다음에 Q&A가 10분 또 있던데 맞아요. 그러면 보통 10분 정도 Q&A 하게 되면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보통 한 몇 개 정도 질문이 오고 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보통 들어가면은 이제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은 대부분 그냥 이게 짧아요. 대표님, 이거 혹시 성과 지표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방식의 질문들이 가고요. 다만 이제 답변을 대표님들이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세우님이 답변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략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한 4개, 3개 정도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예, 보통은 심사위원 한 명당 한두 개 정도를, 한 개에서 2개 정도를 질문하기 때문에 적으면 4개에서 많으면 한 7, 8개까지 질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답변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때 음, 저는 제 네. 느낌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음, 그냥 간결하게 답변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발표 심사할 때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템에. 그때는 이제 시그널이 딱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왠지 떨어질 각인데 그 느낌이 딱 있을 수 있어요. 예, 질문 하나 나왔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심사위원이 질문했어. 심사위원이 자기 질문 끝나고 다른 심사위원들 뭐 질문 없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럼 이제 이거는 위험한 거죠.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들어오면 위험하다. 질문이 적어도 한 네다섯 개 이상은 들어와야지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질문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시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 통과 되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발표 심사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더 없을까요? 여기서 보면 오늘 채팅창에 네네. 아마 질문 남겨주신 거 있으세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아, 사무실이나 보육센터 지원 사업 지원 관련해서도 코멘트 어떤 사업에 사실은 그 제일 베스트는 팀원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다니엘님 그 동선이 팀원들 쭉 봤더니 뭐 신림동 쪽이 좋아. 그러면은 서울대 뭐 그 창업 캠퍼스 쪽 입주 뭐 캠퍼스 타운 입주 기업 모집할 때 그런 데 이제 가시는 게 좋고 근데 막 저기 노원구 쪽에 이번에 뭐 사업 떴던데 입주 기업 모집한다고 떴던데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직원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좀 못 다니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육센터 관련해서는 그 거리상 좀 괜찮은 데를 하시던가 아니면 난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뭐 패스트 파이브 이런 데 가야죠. 뭐. 예. 그러면 그런 공고를 언제 처음 들었지? 응? 네? 그 그런 보육센터나 사무실 공고는 언제쯤 뜨나요? 이게 되게 틈틈이 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서울 창업 디딤터 뭐 이런 데도 떠요. 예, 이런 데도 카톡이 날라왔어요. 이게 어제 날라온 건가? 예, 보면은 어제 날라온 거네요. 그래서 이런 데들 보면은 서울 창업 디딤터에서 지금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시설, 보육, 공간 뭐 해가지고 입주기업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종종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구글 알림이를 많이 쓰거든요. 구글 알림이. 예. 구글 알림이 설정을 이렇게 딱 하면은 본인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뭐 스타트업, 입주, 기업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림을 해서 스타트업 입주 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뜨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놓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구글이 크롤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입주 기업 모집, 뭐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 예, 해놓고. 방금도 이제 보육기업 모집하니까 여기 기사들 아까 보니까 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해놓으면 이런 기사들이 자연스럽게 쭉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이 설정 꼭 해두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찾아가기가 사실은 요즘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데 이제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뭐 이벤터스 같은 것도 이벤터스 한번 봅시다. 이벤터스 쭉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뭐 입주 기업 뭐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이런 데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되게 말씀 잘 주셨듯이 그 입주기업 이런 이제 보육센터에서 공간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여러분들 운영 코스트를 잘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캠피에 일기 하셨던 분들도 아까 누구냐 홍태욱 대표님도 그렇고 다 보면은 뭐 어디 연세대 캠퍼스타운, 서울대 캠퍼스타운 등등등 그런 데 이용해가지고 사무실 비용을 거의 0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관리비만 뭐 한 달에 한 4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최대한 잘 활용하시고 이제 투자도 받고 정부 지원 사업 선정도 되고 하면 그때 이제 사무실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네. 그럼 이제 더 없을까요? 더 없으면은 우리 한번 지금 오늘 그 본의 아니게 지금 이종범 대표님이 오늘 좀 일정이 그 교육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오늘 아마 참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종범 대표님하고 매핑되어 있으신 분이 아마 차승경님 지금 매핑되어 있으실 건데, 그리고 또 이동욱님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정동원 대표님이 지금 동욱님이랑 세호님 봐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차승경님은 제가 그 종보님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따로 한번, 오늘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랑 같이, 다니엘님, 주혜님, 성경님 같이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12시까지 각자 이제 멘토링 한번 그 진행 상황 공유를 해봐 주시고요. 가급적 여러분들 지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들, 진행 상황 어떠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MVP나 아니면은 사업 관련해가지고 진도 나가신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소회시를 지금 2개를 만들 테니까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권은 다니엘님, 그리고 이주혜님, 그리고 차승경님, 네, 하고 소회시 2는 정동원 대표님, 그리고 이동훈님, 박세영님, 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12시까지 편하게 말씀 나누시고요. 아마 저는 오늘 3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될 거라서 12시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져서 끝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회의실 오픈할게요.